안녕하세요. 정문일치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MM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HMM. HMM은 주가가 올해 5월 달까지만 해도 5만 원대를 갔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죠?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 멈추려고 하는 좀 모습이 보이죠? 자, 요거 보기 전에요. 8월 중순을 먼저 한번 주목해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보기 전에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가 HMM 일봉이에요. 그 밑에는 코스피 지수고요. 그 밑에는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요거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에 대견되는 거죠. 해외 지수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공포 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움직임하고 반대로 가는 종합주가지 흐름하고 반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때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 흐름을 먼저 보자고 한 이유는 여기를 한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냐면 여기 8월 중순으로 해서 지수로 말하면 3200선, 3200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로 말하면은 여기 얼마냐면 약 1050선, 1050선, 1050선. 그 다음에 공포지수로 말하면은 우상향으로 올라간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하락 국면에 이렇게 접어들죠. 그러니까 뭔가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 다음에 변동 지수는 반대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죠? 종합주가 지수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HMM을 한번 보게 되면 이 기점으로 해서 HMM도 무엇인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가다가 8월 중순 지나면서 여기 얼마죠? 43,000원 선이 깨지면서 그죠? 깨지면서 다시 이 자리가 이제 보면 지지했었잖아요. 지지했었는데 여기를 깨면서 반등에도 거의 저항을 받고 이제 흐름이 고가를 계속 낮추면서 계속 현재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걸 같이 봤던 이유는요. 보다시피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감으로 해서 그죠?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종합주가지수도 또한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리가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에, 비싸지기도 전에 싼 가격에 누군가가 팔아나가니까 그 힘의 균형이 하방으로 쏠리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고가가 낮아진다라는 표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종목하고 종합주가지수하고 매칭시켜버리면 흐름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흐름을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HMM이라고 하는 회사는 종합주가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왼쪽 위에를 보게 되면 이게 월봉인데요. 여기 월봉이거든요. 이 월봉. 이렇게 점점 각도를 더 틀면서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리가 중요한 여기 최근 3, 4개월에 이어지는 중요한 채널에 지금 갇혀 있는 그림이죠. 그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온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무게감이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아직도 쏠려 있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래서 극복해야 될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얼마냐면 3만 원을 넘어가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3만 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어디까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45,000원, 43,000원까지 반등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 HMM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고요. 오늘 약간 3.5%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런 부분을 먼저 살펴본 이유는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어떤지를 좀 보려고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차트 흐름만 갖고 본 거죠. 우리가 이제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 우리가 이제 재무 정보를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적 추이죠. 실적 추이. 실적 추이. 그러니까 최근 1년간, 그 다음에 한 3, 4년간의 흐름이 매출액 구조, 그 다음에 순수익이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느냐. 주가 흐름을 우상향으로 이끌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건 당연히 이윤 추구의 목적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 추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는 뭐 기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모멘텀이 있어서 이걸 더 뒷받침돼서 향후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모멘텀, 이런 것을 뭐 이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뉴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테마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는 재료적인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향후 향후 종목의 실적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재료죠, 이런 것. 그래서 우리는 정보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같이 보았던 일봉, 월봉, 일봉, 주봉, 월봉을 동시에 보는 차트 분석. 근데 이런 차트 분석을 결국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알고 보면 앞에 두 가지는 하나의 그러니까 뭐냐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래 거는 가격 흐름에 대한 이야기죠. 가격 흐름.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종목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언제 잡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가끔가다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삼성전자가 나쁠 리가 없고 LG전자가 나쁠 리가 없죠. 근데 언제 잡느냐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이 차트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거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타이밍. 그러니까 요 위에 거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고 아래 거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라고 하는 부분이 작용하죠. 항상 변수.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종합주가지수의 변수. 이거 이제 국내 거가 될 거고요. 국외. 해외 변수 이렇게 되겠죠. 이 변수가. 근데 지금 좀 전에 먼저 봤던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종합주가지수 흐름이 내려가는 흐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MM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대세적 흐름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이런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두루 같이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이제 HMMA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대형주입니다. 거래소에 있죠. 운수창구 그러니까 뭐냐면, K200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KRX 30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가총액 보면 13조 2천억짜리요. 굉장히 크죠. 그죠? 13조 2천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죠. 대형수스럽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이거죠. 재무정보에서 1년간의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요. 여기 작년 후반기 그리고 올해 전반기 그래 올해 후반기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후반기 때는 이렇게 지금 주가가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올해 초기 때 2조 4천억 정도 그죠? 2조 9천억 정도 그 다음에 4조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실적 자체가 최근에 1년 동안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올해 들어와서도 1사분기, 2사분기 굉장히 좋아지는 쪽이죠. 그런데 주가는 빠졌다? 이거는 대세적 흐름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하는 종목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보면 이제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주가가 빠졌다? 그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타이밍. 어디서 사느냐. 즉,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빠지면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빠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언제 사느냐가 무척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은 다 알겠지만은,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 적자가 흑자로 돌았으면서 그것도 수익이 또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아직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 작년과 올해 이어지는 이 실적은 뭐 최고죠. 그래도 최고. 뭐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가의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물류 통합 포스코 해체의 인수전 영향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이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때 더 좋겠느냐 나쁘겠냐 향후 주가를 보게 되면 나쁠 가능성은 없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세 투자자 해체는 반등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죠? 호재도 악재 이어질까? 여기 7시간 나오는 7시간 전에 이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지나고나 알겠는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밀렸어요. 반토막 났는데 뭐 여기서 이제 호재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일어날 구간이 아닌가 싶은 거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증권물에서 자, 요거 빼고요. 자, 투자 등급 벗어나치면 사는 연결고리 약해지나. 그다음에 워낙 많이 올라갔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간 주가 가운데 속에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쭉 보면 뭐 악재스러운 거는 없고 그냥 축치적인 이야기들 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게 왜냐 기업에서는 어쨌든 매출액이 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도 최근에 들어와서는 계속 이런 흐름 하방으로 가고 있지만 이 중간 상태를 보게 되면 약간 머리를 드는 기준이 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턴하려고 하는 그림이 있는 거죠. 왜냐면 저항의 대추세를 살짝 머리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기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종합주가지수하고 거의 흡사함을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재적 가치 우리가 이걸 기본적 이야기라고 하죠. 기본적 내용 여기서는 실적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동그라미 X 이거라면 아주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려온 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만큼 좋은 가격이고 오히려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를 봤더니 모멘텀에 대한 얘기는 뭐 악재스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악재스러운 건 없는 것 같고 향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악재스러운 건 없다는 것은 동그라미 세모 X라고 하면 한 중립 정도는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주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될 때는 이 종목은 일단 멈춰놨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시선을 틀면 이런 흐름 속에서 끝선에서 이렇게 만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대추세에 작년 코로나 지나고 3월 지나면서 대추세에 오버슈팅이 나면서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 흐름에 대한 자리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지지한 이유는 이렇게 여기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닐까. 그러면 공감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회사가 이게 잘 가고 있는데 주가 5만 원 갔다가 뭐 반토막 내준 거는 좋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살짝 머리를 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래도 투자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싶은 거죠. 자, 근데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이 저점이라는 가격은 얼마냐면은 22,9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은 보다시피 여기 아까 좀 전에 봤던 이 대추세에 대해 지지자리잖아요. 그죠? 여기를 깨져버리면 흐름이 붕괴되면 이게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22,900원이라고 하는 자리, 23,000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가격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여기 거래가 많았잖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한 43,000원대, 45,000원대 이렇게 되겠죠. 43,000원, 43,000원 그리고 여기는 23,000원대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은 파동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치다가 여기를 못 이기면 또 떨어질 수 있겠죠. 여기는 보시면 저항받고 지지받고 그다음에 저항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23,000원이라고 보는 부분은 이 대추세에서 온 자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매물, 제일 많이 거래가 됐던 이 부분인 거죠. 재무나 괜찮아요. 그러면 주가는 많이 빠졌고, 그러면 반등의 성질이 있고, 만약 23,000원 벗어나서 이렇게 파동을 친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죠. 비중을 줄인다든지, 다음 기회를 노려서 한번 빠져나오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HM 매매 관심 있는 분들은 23,000원 자리를 깨지 말아야 되고, 올라온다면 43,000원. 중요할 것 같고 43,000원이 넘으면 뭐 전고점에 대한 도전이 또 계속 있겠죠. 그래서 급간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세상에 알려지면 뭐죠? 내재적 가치 자체가 떨어지죠. 왜냐면 나만 아는 게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흐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저점이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종목은 작년서부터는 저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추세 의미에서 지지를 하고
지지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머리를 들기 시작하고 그죠? 그만큼 그죠? 주가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을 이제 돈을 들여서도 위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 그런데 그 자리를 봤더니 여기 월봉에서 대추세의 자리더라. 그래서 23,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싶습니다. 자, 그래서 2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 종목은 매매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사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드리는 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